안녕하세요. 저 심대원이고요. 김동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크게 덧붙일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부 방법, 수학 전공에 대한 공부 방법, 그냥 구체적인 과목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커리큘럼 저희 팀에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죠, 그렇죠? 이론 공부랑 문제랑 이론은 잘 풀리는데 문제는 잘 안 풀린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해도 그냥 이론은 익혀지는데 문제 푸는 거는 느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이론과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커리큘럼도 그렇고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이론 파트랑 문제 파트로 나뉘어지긴 하지만 사실 문제도 패턴화된 문제라면은 그냥 이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본 문제 숫자만 바꾼 거는 누구나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접해보지 못한 문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건데 풀이를 보면 뻔한 건데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풀지 모르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관점에서는 지식과 응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헬스 같은 경우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나누고, 그 다음에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면은 운동 능력이랑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거 두 개는 다 각각 각자의 방법으로 따로따로 익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냥 공부만 하면 모든 것이 늘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응용 능력이랑 그 다음에 지식적인 능력이랑 이것들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을 늘린다고 해서 응용적인 능력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늘리는 거는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많이 하면서 조금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모르는 거는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응용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라는 거는 결국 푸시오라든지 계산하시오라든지 아니면 증명하시오라든지 결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주고 그 결과를 유도하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긴 합니다. 답지를 끼고 공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보고 답안을 바로 습득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보고 이 조건에서 나는 맞는 얘기만을 썼는데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아니면 맞는 얘기를 썼으니까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으면 이 푸는 결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길로 파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길 중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로 갈 수 있는 논리는 몇 가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할 필요는 없지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길로 가서 결과로 갈 거냐의 문제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결과로 안 가는 길은 배제하고 결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는 건 뭡니까? 결과로 안 가는 논리들, 이런 논리들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나오면은 이 조건을 가지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 가지 생각으로 풀어봐야죠. 근데 동시에 세 개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맞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거고, 판단을 했으면 그걸로 풀어봐야 될 거예요. 나가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사람은 한 중간쯤 갔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참 가서야 아 안 되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빨리 캐치하면 빨리 캐치할수록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빨리 떠올리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만큼 많이 틀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 가봐야.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걸 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삽질을 많이 할수록, 즉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 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몇 번쯤은 충분히 혼자서 고민을 해보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되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무작정 한 문제를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될 때까지 고민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평소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거,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삽질해보는 거, 그게 응용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김동희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학습 가이드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겁니다. 아까 지식과 응용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응용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지식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죠. 패턴화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들, 많은 과목들, 9과목들에 대한 이론들을 다 숙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공부 양이 더 중요하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 풀리고 더 안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이제 응용력에 대한 건 앞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기본 이론, 그 다음에 패턴화된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기출에 있는 문제 유형 같은 거는 다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려면 응용된 문제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업, 그러니까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업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전반부에는 이론 강의가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문제풀이, 뭐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위주의, 후반부에 문제 위주의 구성이 되어 있다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후반부에는 문제만 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커버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냥 기본서는 던져놓고 문제만 풀고, 기본 이론 볼 때는 뭐 문제 전혀 신경 안 쓰고 정의만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별로 효율적인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공부를 하더라도 예제를 보면서 내가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정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외우는 건 기본인데 정의를 외운다고 해서 이론이 그냥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하는 도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문제 자체는 어떻게 풀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이게 풀이에는 맞고 되긴 됐는데 스스로 좀 찝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도 항상 안 되는 이론들은 다시 커버를 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모르는 이론을 체크하는 도구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할 때도 문제를 항상 신경 써야 되고, 문제를 공부할 때도 이론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답 없이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물론 해답 없이 한 문제를 오래 잡으면 오래 잡을수록 응용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임용 자체가 시간과 분량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는 공부를 하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답 노트 작성 역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역시 시간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론 공부랑 이런 오답 노트나 아니면 스스로 푸는 문제를 어느 정도 배분할지, 그거를 잘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재 수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향상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잘 판단하는 게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해답 없이 몇 분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공부 패턴이랑 습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혼자서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위해서 뭐 저희는 OH 시간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질문 창구를 열어뒀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도 질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조금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우리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팀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월 달까지 이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 수업은 무조건 이경호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은 제가 하는 거고, 토요일 수업은 김동희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경호 선생님은 띄엄띄엄 한 달씩 1, 3, 5월에 미적, 이산, 정수 이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들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까지 이 이론 수업에서 다 다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 2월 일단 기본적으로 1, 2월 달 해석과 대수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해석과 대수를 동시에 나가는 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해석과 대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뒤로 늦추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커리큘럼상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똑같이 해석, 대수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하게끔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해석과 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기, 위상, 복소를 제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대 확통을 김동희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표상으로는 3월, 4월로 나눴는데 이거는 세부 계획을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는 3월, 4월 겹쳐 있고 확통은 4월, 5월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는 없지만 김동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월, 7월에 이제 모의고사 1회씩 중간 체크하는 겸으로 해서 모의고사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기출 풀이가 있고요. 표에서는 토요일로 써 있는데 이건 제가 실수한 거고요. 그래서 기출 실전 문제 풀이까지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됩니다. 아무튼 기출은 구하기도 쉽고 답안도 찾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의로 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출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기출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출을 모아서 따로 강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을 기출 한 달 동안 기출 분석 강의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풀 통합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김동희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빠듯하게 잡혀 있거든요. 일단 매년 시험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도 1년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이론을 5월 달까지 다 마친다는 거는 사실 기본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학부 때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커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커버할 수 있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1년 과정으로만 1년으로 끝내게끔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날 그러니까 이거 들으실 분들은 뭐 그걸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목요일날 김동희 선생님이 따로 브릿지 수업 기초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초부터 닦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브릿지 수업을 들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본다면 일단 1월 달에서 5월 달 이론 수업은 뭐 사실 선생님들마다 저랑 김동희 선생님이랑 이경호 선생님이랑 다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예로서 제 수업 거를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런데 뭐 아무튼
교재도 뭐 김동일 선생님이랑 저랑 조금 다를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프린트를 제공하는데, 예, 뭐 아무튼 큰 틀은, 예, 그냥 이론을 확실히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임용에 필요한 이론들을, 예, 다 다루는, 예, 그런 컨셉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6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수업이 끝나면 한 3시간 정도 질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뭐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매주, 예, 주마다 확인학습, 저번 시간에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 하는 저번 시간에 뭘 했는지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예, 수업 시간 외에도, 예, OH 시간 따로, 저는 일요일 날, 그 다음에 김동희 선생님은 화요일 날, 예, 이렇게 OH 시간 2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기출 문제를 구하는 것 자체는 쉽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를 쫙 순서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론에 맞게 순서대로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그런 걸 보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 수업 가지고 왔고요. 예, 역시 이론에서 했던 과목들을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각자 맡아서 이제 기출 분석은 이경호 선생님은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이경호 선생님은 5월 이론 수업까지만 같이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출 분석은 이제 각자 이론을 했던 과목들을, 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해석, 미기, 복수, 위상, 김동희 선생님은 대수, 선대, 확통 기출을 할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문제풀이반, 그러니까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쨌든 기출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난이도가 있든 없든 기본 문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응용된 것들, 아니면 뭐 기출 정도의 수준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좀 더 기출을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7, 8월에는 문제풀이 수업을 개설을 했고요. 아니면 혹은 이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기출 유형이 아니더라도 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그냥 기출의 유형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 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거는 문제풀이는 지금까지 했던 거, 기본 이론이랑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 그러니까 이론에서 다뤘던 과목들을, 저랑 김동희 선생님이 맡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업은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을 하게 되는데 목요일에는 제가 하고 토요일에는 항상 김동희 선생님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출 분석에서는 이경호 선생님이 하는 이제 이론 수업에서 이미 기출을 다 다루기 때문에 김동희 선생님은 아직 확정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잠정적으로는, 이경호 선생님이 이미 다룬 기출은, 다루지 않으니까 대수선대 확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전 문제 풀이는 어쨌든 기출을 넘어서서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이경호 선생님이 했던 과목 이산 정수론도 이제 김동희 선생님이,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6주 동안 실전 문제 수업 풀이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 모의고사니까 물론 수교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자체는 매주 토요일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8회 시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8회 총 8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임용 시험 날짜에서 전전주에 끝나게끔 해서 날짜가 세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9월 16일부터 11일까지,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때는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날짜로 보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총 8주 수업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험도 토요일 날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오전에 시험을 보면 오후에 이제 전공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경호 선생님은 따로 이제 수업을 월요일 날, 잘못 썼네요. 월요일 날 따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우리가 모의고사를 내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내다 보면은 좀 저희도 한 사람이 계속 같은 과목에 대한 문제를 내다 보면은 조금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좀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모든 과목들이 이렇게 저는 이 과목, 김동희 선생님은 이 과목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근데 모의고사는 딱 이 과목대로 문제를 내지 않고 중간에 바꿔서 교차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통합 모의고사까지 해서 내년 1년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래서 수교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경호 교수님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